야외에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장관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고요. 저기 평화적으로 풀어가라. 예.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질문이 있을까봐 그 두 분만 짧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니 퍼주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까 반론을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SOC 투자에서 이제 도로는 건설업회가 한다고 그랬고 철도 경우에 이제 경의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선은 어디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경우에 그 복구 비용이 대략 계산이 해보셨으면 어느 정도 들고 공기는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가 경의선 아까 말씀드린 27km였나요? 네. 그리고 동해선 25km 합해서 대략 한 50km 내지 한 60km. 이 공사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뢰 제거하는 작업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간 돈은 대체로 처음 착공할 당시에 계획된 예산은 약 한 3,900억 정도였습니다. 한 50km 남짓 하는데 3,900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5,6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600억 가운데 대부분 많이 들어간 쪽이 어디냐? 남쪽이 북쪽의 구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 4천억 정도는 남쪽에 들어가고 북쪽에 들어간 건 한 1,6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령 우리가 50km를 하는데 북에서 쓴 돈이 1,600억이다. 그 새로 놓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령 2,000km를 한다고 해봐야 2,000km를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략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 투자도 가능하지만 국제 콘소시엄도 가능합니다.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왕에 남북 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법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고 그동안 해온 것이 매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조 한 3천억 됩니다. 그걸 우리 예산 전체의 1%까지 높인다면 한 3조 한 몇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철도 고친다고 해서 1년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5년 6년 걸리는 거니까 이걸 나눠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쪽에 절대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예상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경험한 걸 상상해 보면 대체로 한 40km를 놓는데 아까 50km 가운데 북쪽이 정확하게 잠깐만 보죠. 옛날에는 이런 수치를요 한 번 머리에 들어가면 딱 기억이 나는데 요즘 와서는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1600. 네. 남측에 놓은 게 19km고 북쪽에 놓은 게 33.8km입니다. 그게 34km에 아까 말씀한 1,600억 정도. 그러면 3,000km를 놓는다고 그럴 때 요거에 뭐예요? 10배. 예? 그러면 한 100배? 그러면 한 10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겠죠? 16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죠. 요즘에 통일 항아리라는 걸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을 폈는데 왜 항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가 항아리 문화가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아리는 깨지기가 쉬운데 왜 항아리일까 하필이면 알루미늄 통으로 하든가 어떻게 그게 차라리 나을 텐데 아무튼 이 항아리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고 그러는데 그 돈 얼마를 모으겠습니까?
실제로요, 독일의 예를 보면 군비 축소만 한다면 우리 국방 예산 30조가 넘는 돈에 3분의 1만 감축한다고 해도 10조가 넘습니다. 굳이 무슨 항아리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돌려도요 충분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저는 이게 마음을 바꾸는 게 문제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엉뚱하게 또 번져가지고 괜히 딴 얘기까지 해도 안 됐습니다만, 이 임동원 장관이 하루 강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북에 가가지고 한 6년간 이런 이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했던 국제기구에 일했던 그 스위스 사람이 나와가지고 감회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맨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마켓,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얘기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인드셋,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사실 나는 우리 쪽에 마음만 바꾸면 지금 우리 문 최고께서 말씀하신 철도를 놓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이 지금 사실상은 앞으로 10년간 철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2,500km를 복선화하고 2,500km를 복선화하고 약 한 1,500km를 더 새로 증설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의선만 만일 본다고 그러면 실제 경의선 길이가 얼마입니까? 한 4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몇 조도 아닙니다. 사실은 400km니까 아까 드린 거에 10배라면 1조 한 6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동해선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해선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결한 것이 제진역에서 금강산에 있는 청년역까지 그걸 연결한 거고, 그 이후에 북은 선이 있는데 우리는 제진역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결하는 방법이 개성을 지나서, 개성을 조금 지나고 나면 거기서 원산으로 빠지는 철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하면 실제로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러시아행 열차,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TSR에 연결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동해선을 뭐 고집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분 더 누구 질문?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장관님, 전 장관님 강의하실 때 개성공단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현장에 제가 다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많이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성에서 일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그 뭐 민간이든 관이든 북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면 북측에서는 바로 며칠 안에 답변이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통일부나 이런 데 가면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해서 답변이 안 와요. 결정을 못 내려서 이 사업들이 많이 추진하다가 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뭐니 해도 저희 아직까지는 그 공무원 분들이 좀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뭔가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장관님이 뭐 재직하셨을 때 뭐 장관님도 직접 북측하고 접촉도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 통일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의지가 어떤지 과연 그런 것들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인데 저보고 잘 못했다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잠깐 아무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재직하고 있던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과제가 참 많은데 어떻게 대북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일어난 것이 그쪽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가 움직여서 불을 꺼야 되는데 끌려고 막 움직여보다 보니까 겨울이라 전부 이 수도전이 다 얼어가지고 물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다 탔습니다. 이걸 누가 물어주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손해난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또 하나, 안동대마방직이라는 회사의 김정태 회장이라는 분이 정말 민족사업으로 남북 간의 합병회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북쪽의 합병회사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북쪽과 함께 50% 투자 조건으로 해가지고 평양에다가 평양 대마 합병회사를 만들면서 김정태 회장은 이걸 내 민족기업으로 남북이 합작으로 만든 최초의 민족기업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방직회사예요. 라인을 18개 생산 라인을 최신 시설로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준공식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준공식만 하고 공장 테이프 끊고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을 못 움직이고 지금까지 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저한테 와서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길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개인이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해주고 그 정부에 가서 정부에서도 돈을 냈습니다. 그럼 사실상은 북에 가서 저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개인 이익을 위한 개인 기업이다, 개인 사업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그런 노력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럴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통일부만이 아니고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인드셋,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동시에 체제도 만들어야 되겠죠. 북이 뭐냐? 그럴 때 북이 뭐냐고 하는 것을 처음 이 규정한 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북과 남은 특수관계다. 이것을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면서 그 발전법 내에 남북이 뭐냐?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이것이 법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모든 거래는 민족 거래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지도 않고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를 본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우리 쪽에서 지연이 되고 뭐 잘못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것도 다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우리 3세번이니까. 여성 한 분이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모자를 이쁘게 쓰셔서도 뭐. 시민광장 양천 회원 문장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제조업체 공장이 저 김포에 있어서 항상 그 경인 아라뱃길을 넘어가는 그 길을 가는데 갈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2조가 들었는지 3조가 들었는지 그런 소리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한당을 좀 이태를 남북 긴장을 좀 완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그 물류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에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옆에 가면 도라산역이라고 있죠. 도라산역은 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돈을 냈습니다. 짓기는 어디가 졌냐? 철도청이 졌죠. 도라산역을 저렇게 무슨 국제공항처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게 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해서 저기 들어간 돈이요. 저 역사 하나 짓는데 들어간 돈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속에 정말 이 마음입니다. 이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다 국민의 세금인데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뱃길도 이제 대기가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를 내리는. 네. 그래, 곧 끝날게 이제. 아, 미안해. 우리 애기들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그냥 재미없는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줘가지고. 울지도 안 하고. 네.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그 투자는 평화를 위한 투자고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고 그 투자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남북 관계를 남북의 국민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다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남북관계 발전 기본 5개년 계획 그런 정부의 기본 계획을 발표하자. 그래서 제가 2007년 12월에 제가 임기를 끝내기 전에 부랴부랴 물론 여러 해 동안 준비해온 겁니다만 완성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보에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게재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기본 5개년 계획으로. 그거 보면 5년 후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아마 워낙 이분들이 똑똑한 분들이라 5년 후에 절대로 저렇게 못 갈 거다 생각하고 결국 그건 다 처음부터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국무회의가 의결을 하고 관보에 게재한 국민들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기본 5개년을 그 한 번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은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보내야죠. 고맙습니다. 듣느라고 지루하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정말 잘하시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4 정상선언 기념식 및 그 특별 강연회는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통일염원 노란 풍선 띄우기 행사가 있습니다. 라운드에 계신 분들은 좀 극장 안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풍선을 좀 받아주세요. 저 이제 풍선을 나눠드리는데요. 지체식이 미숙하다 보니, 워낙에는 풍선수가 다 맞게 온다고 가스가 그랬는데 너무 작은 양의 가스가 와서 저희가 다 채우지 못했거든요. 저 뜨문뜨문 그냥 옆에 분들랑 같이 드시더라도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날렸으면 좋겠어요. 풍선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좀 나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겠어요? 자, 풍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나오시고요. 오늘 강의하시느라고 좀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신 우리 이재정 장관님이 카운트와 함께 풍선을 마지막으로 띄우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운트 끝나는 대로요. 자, 카운트는 유시민 대표가 하겠습니다. 자, 밀착합시다. 자, 이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살아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고 마음속에 있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새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담아서 함께
평화라고 쓰진 노란 풍선을 터주 하늘 위로 올려보내겠습니다. 터지지 말고 쭉 날아가서 북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청와대로 가든가. 근데 청와대로 가봤자 이미 임기가 다 끝났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므로 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세고 하면 이제 날려보내자고 하면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벌써! 자, 마지막 그 노래 서울에서 평양까지 함께 부르면서 끝내겠습니다. 소련도 가고 한나라도 가고 북한 건 없는데 한국보다 더 가까운 평양을 내보라. 우리의 땅 평양만 해보라. 정적으로 이겨 서울에서 평양까지 속에라도 신경나게 달려올라. 우리만 된다면 돈 못 벌어도 나는 좋아. 이상가족 배우고 갈래. 돌아올 때 차 골라. 돈 가지고 내 형제를 공지 먼 오나 어두운 오지 정적으로 이겨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 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라. 정적으로 이겨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 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올라. 속에라도 신명나게. 노래 한 번만 더 틀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저 서로 인사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노래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요청이 있는데. 자, 기차놀이 갑니다. 노래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자, 기차 대열 만들어주세요. 이건 마무리 이런 거 꼭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자, 흥겨운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차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으시고요. 자, 음악 좀 부탁합니다. 아, 갖고 들어가신다고?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타임 할 테니까요. 사진 좀 찍을 수 있도록 이쪽 그 현수막 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현수막 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하는데요.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그 뒤풀이 행사는 없습니다. 그 파주만 오셨으니까 둘러보시고 무사히 집까지 귀가하시길 바라고, 공식적인 뒤풀이 행사 없으니까 3, 4, 5 구경하시고 귀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